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0일입니다. 야, 이제 여름 다 갔어요. 세월 진짜 너무 빨리 가네요. 아이고야. 예, 재건축 이야기, 예, 세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에서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아파트 수명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기가 이게 지금, 이분이 은퇴연구소, 2017년도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보통, 재건축에서 소요되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데까지 한 8.91년, 9년 정도 걸린다라는, 이제 이거 통계 자료를 갖다가, 올려놨는데, 예. 9년, 거의 10년 걸리는 거죠. 추진해가지고 입주하는 시점까지. 그러면 음마 아파트는 50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년 만에. 한 세월 다 보냈어요. 재건축돼서 한번 덕 좀 보려고 그러다가 한 세월 다 보낸 거야. 인생 조진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자, 재건축 절차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어려운 건 뭐냐면, 일단은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시점이에요. 재건축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제 저 아파트 사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바닥이 보여야 재건축이 추진이 돼요. 우리가 이게 조금이라도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돈이 되는데 왜 돈 되는데 왜 안 하냐? 아니요. 돈도 돈이지만 삶도 중요하잖아요. 삶 자체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 젊은 사람들은 재건축해서 새집 들어갈 수 있지만, 난 나이 먹어서 여기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현상이 더 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집이 완전히 건물 자체 공실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관리사무소가 없어져야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가 되지. 그 전까지는 힘들다. 점점 힘들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자꾸 70년대, 80년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9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뭐예요? 사실은 임시용이에요. 임시용.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중간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지은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IMF를 이제 얻어맞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부터죠. X세대. 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우리 선진국이다, 우리 해외에 나가서도 안 뒤져, 괜찮아라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국뽕이 차기 시작했었던 시점, 그 후로 지어진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들은 지금 봐도 크게 손색은 없어요. 크게 손색은 없어요. 큰 차이는 있다라고 억지로 찾으면 있겠지만, 나름대로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더 좋은 것도 있죠. 자, 어찌됐든 재건축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예 재건축 자체를 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재건축에 내가 투자를 했거나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언제 팔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언제 팔까요? 사실은 이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사업시행인가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추진위 구성 이때부터 팔 준비 하셔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면은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팔고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내가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파세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이 다음부터는 말리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으면 연애로 끝나야 돼요. 그 전화번호 따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 나는 거죠.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말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나왔을 때 거래가 또 제일 가능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제일 유리하다. 나중에 분양받으면 얼마가 더 남는데 어쩌는데 다 이거 쿨합니다. 막상 가면 분담금만 커지고, 또 법적 문제라든지 소요시간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점에 팔아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재건축 생각은 1도 하지 마라. 1도 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산 아파트 가격에서 오르면 좋고, 내려도 지금 아파트 가격에 유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무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얼마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 공통점이 뭐예요? 다 대부업이 낀 거예요. 사채가 끼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사채가 끼게 되면, 우리 대부업이 끼게 되면 정상적인 그 아파트 단지의 정상적인 1금융권 대출이 설정되어 있죠. 그것이 120%예요. 그죠?
120%. 대출액의 120%란 말이에요. 대출액의 120%인데 이걸 기준으로 내가 얼마에 더 주고 살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1금융권까지는 직격탄이 내려가지 않아요. 설사 1금융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IMF 사태예요. IMF 사태. 진짜 우리나라 주택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부도 위기로 가는 겁니다. 국가부도 위기. 왜? 금융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뭐 우리 음마아파트라든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처럼 그 대규모 아파트들 있죠. 대규모의 그 고액인 아파트들 몇 조예요. 이 가격을 따지면 아파트 한 채 20억인데 이게 4,000세대예요. 그럼 얼마야? 그러면 8조에 8조 아파트값만. 여기서 몇 조가 날아간다? 여기서 또 세금이 또 얼마가 날아간다? 이것이 또 여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권이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금융권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1금융권이 잡은 그 담보가액이 가장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내가 플러스 얼마 정도 더 주고 샀느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구매하시면 돼요. 자꾸 시세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얼마의 거래가 됐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 얼마가 거래된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나. 이게 대표적인 게 양도세예요. 양도세. 내가 실거주에 있단 말이에요. 실거주하고 양도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자한테 다운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업계약서를 써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 매수자 입장에서는 업계약서를 써야 내가 또 대출을 받기 좋으니까. 계약서가 높으면 사채를 쓰기가 좋아요.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런데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대출 빼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약서를 쓴다고요. 우리를 수를 두고도. 그리고도 나중에 싸게 팔았다라고 해서 양도세를 내가 안 내면 되기 때문에 앞사람이 실거주에서 양도세를 안 내는 상황이 되면 뒷사람한테 그 다음 매수자한테 업계약서를 충분히 써줄 수 있는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채권을 인수해 가지고 그 채권으로 갖다가 우리 이제 그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채권으로 상계 처리해 가지고 그러는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죠. 금액이 올라가요. 실제 거래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기준으로 보면 돼요. 1금융권의 대출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제 시세를 파악하시면 되고 어찌 됐든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람들은 사업시행 인가 때 파셔라. 그 다음부터 관리 처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죠. 분양시장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가 있고 자꾸 좋은 걸로 꼬시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받을 돈이 없다. 그걸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내가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를 사더라도 집을 사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의미 없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더 슬럼화돼서 그죠? 막 진짜 막 소주병이 날라다니고 관리실에 사람이 없고 관리실 아저씨가 막 계속 백차가 막 계속 오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슬럼가도 재개발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여기서 또 포인트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그동안은 우리가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섞여 살았어요.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강남이라는 곳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 차이가. 같이 학교 가고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좀 난다라고 해도 그렇게 위화감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어떤 이렇게 범위를 나눌 만큼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천 지역이라든지 금천구라든지 그 소위 말해 중국 동포들 많은 데 있죠. 그런 지역도 있지만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더 슬럼가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누가 와서 사요? 슬럼가를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누가 거기 와서 사냐고요. 그 대표적인 게 청계천의 588이에요. 청계천의 588이 물론 거기가 주변이 바뀌고 교통이 좋고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계천 588에 그 아파트를 졌는데 지금 뉴스에서 청계천 588 아파트 거기 지은 아파트 값이 더 올랐다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여기 괜찮다 올랐다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지만 실적으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돈 있는 사람이 왜 청계천 588로 거기 아파트 부장받으러 가요? 안 간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동네에 이제 안 간다고요. 안 산다고. 돈 없는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돈 없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원래 부자 동네였는데 슬럼화돼서 산업화되면 슬럼화되면서 잠시 못 사는 동네가 됐기 때문에 재개발을 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주변 여건 자체가 좋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게 고착화됐단 말이에요. 고착화됐기 때문에 못 사는 동네를 재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주고 이 동네가 좋아졌으니까 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안 산다고요. 사지 않는다고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 거기 안 간다고. 왜? 기반시설이 그죠? 공공시설이나 어떤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다고요. 그 단지 하나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가요? 안 간다고.
이거 자체가 그냥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고착화. 이 자체가 이걸 갖다가 그런 이면을 보지 않고 그런 이면 없이 그냥 이렇게 과거의 숫자, 데이터 막 이런 그래프 가장 무식한 놈이 가장 아는 거 없고 경험 없는 친구들이 제시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숫자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숫자로. 물론 숫자가 뭐가 이렇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잘 몰라요. 주식을 진짜 모르는데 그래프 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막 그래프로 계속 설명해요. 그 친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냐 이거죠.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건 그 집 아들내미를 내가 잘 안다든지 그 사장님하고 잘 안다든지 거기 뭐 연구소 소장이 우리 삼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한 정보지 그래프로 그 회사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점쟁이가 그 무당이 이렇게 쌀 뿌려가지고 그 쌀로 갖다가 무슨 점친다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그 명확한 자기 그 신념이 없고 정확한 그 그러니까 이제 정보 확신이 없을 때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숫자고 그래프예요. 네, 그래서 숫자와 그래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인용을 하죠. 외국 사례 인용을 많이 해요. 외국 사례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예 자체가 그 시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고 내가 비슷한 사례를 갖다 자꾸 외국 사례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제부터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도했던 사람들 58년 개띠들은 이제 은퇴입니다. 이제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연금 받아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없고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은 하긴 해요. 예, 하긴 하죠. 하긴 계속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없다라는 얘기 뭐냐면 투자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요 시간 과거에는 8.91년 안 걸렸습니다. 평균 5년에서 심지어는 3년이면 이루어졌어요. 초창기 때 90년대 우리 IMF 끝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되게 빨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이기가 쉬웠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쉽게 끌어들이고 쉽게 도장받고 그죠? 빨리빨리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든 뭐 하든 문제가 되든 이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왜 과거에는 빨랐냐면 일단은 그 주체인 사람들이 늙지를 않았어요. 본인들은 늙었어도 자녀들이 젊었어요. 지금은 10년 사이에 벌써 20년이죠. 20년 사이에 부모도 늙었고 자식도 늙었어요. 저도 50입니다. 나 참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중고차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 형편이 되면 좋은 차 사다가 그 다음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죠? 헌 물건으로 팔면 중고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차에 대한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우리 주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5억에 사서 나중에 뭐 10년 후에 5억에 팔거나 6억에 팔거나 그러니까 6억에 팔아도 사실은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팔고 그 시간에 다시 내가 뭐 돈을 더 모았다 그러면 나는 7억짜리 8억짜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모았다 그러면 뭐 좀 줄여 가는 거고 그런데 왜 집을 사야 되느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그죠? 밖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내가 옆으로 옮겨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계속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인플레이션이라는 속에서 일단은 내가 아파트를 사고 이 아파트에서 단계별로 내 소득이 올라가면 내가 저축 열심히 하고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날로 공짜로 뭐 하늘에 뭐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에스컬레이터 밖에서 얘가 내려가면 내가 일로 타겠다는 거죠. 그거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꾸 아파트값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일단은 화살처럼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가고 있고 오늘 하루의 삶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집을 샀을 때 가장 행복한 집을 사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건축 재개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절차 우리 평균치 이것도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이분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8.91년인 거지 점점 가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추진하고서부터예요. 추진하고서부터. 그러면 그 앞에 아파트가 30년이 돼야지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년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50년이 돼야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것도 50년도 쉬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지금도 우리 50년 된 아파트들 그 초창기에 분양된 아파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 그냥 계속 있죠.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아직 있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 네, 좀 넘었습니다. 짧게 하는 거 참 어려워요. 내용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